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부의 본능, 브라운스톤 지음, 출판사 토트입니다. 이 책의 저자 브라운스톤님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습니다. 재테크 초창기 그는 결혼 비용까지 아껴서 마련한 5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단련된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했고요. 대학 시절부터 자유를 꿈꾸어 오던 그는 돈이 만들어주는 자유의 가치를 만끽하며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2장 슈퍼리치가 되려면 부의 본능을 깨워라, 3장 부의 본능을 깨우는 실전 솔루션. 오늘은 이 중에서 제1장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장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자유를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 자유롭게는 해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재테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 덕분인지 나랑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한 친구에 비해서 난 부자가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실패의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침내 난 자유를 얻었다.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번 돈은 없다. 돈은 위험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다 벌었다. 다음은 종잣돈 만드느라 한 고생은 추억이 된다. 나의 종잣돈 모으는 철칙은 번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은 아예 안 쓰는 방법이다. 종잣돈을 마련한 나의 몇 가지 경험입니다. 나는 자동차 대신 그 돈으로 투자했다. 나는 결혼할 때 혼수를 아예 하지 않았다. 결혼 반지 하나만 달랑했다. 혼수 비용을 절약한 돈으로 투자했다. 신혼방도 월세로 시작했고 전세로 살 때도 어떻게 하면 투자할 돈을 마련하느냐에 집중했다. 지금 다시 그렇게 하라면 몸이 안 따라줄 것이다. 그 시절을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고생 덕에 얻은 현재의 안식 때문이다. 젊어서 고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즐길 수도 있다. 젊은 시절 고생은 나중에 자랑스럽고 소중한 추억이 된다. 다음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고생과 불편을 마다 않고 마련한 종잣돈으로 투자했지만 애쓴 보람도 없이 초기 투자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자동차 안 사고 투자한 돈, 혼수와 전세금을 마련한 투자금도 처음엔 모두 수업료로 날렸다.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없었다. 배움이 먼저였다. 나의 실패 사례입니다. K타이어에 신용투자를 했다가 깡통 계좌가 되어 7천만 원을 날렸다. 아내가 말리는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손해보고 팔았고 김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손해보고 팔았다. 최악은 벤처와 비상장 주식 투자로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린 것이었다. 실패도 여러 번 하다 보니 나름대로 면역력이 키워졌다. 그렇지만 추락하던 한 종목으로 12억 원을 날렸을 땐 몸무게가 줄고 몸이 아팠다. 나는 투자에서 일어날 만한 실패는 대충 다 경험해 본 것 같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해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 친구의 이 말을 떠올렸다. 부자 친구의 조언이 맞았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정말로 부자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다. 당신이 현재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겨라. 누구나 실패가 먼저고 성공은 나중이다. 당신은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다음은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수 투자법의 차이입니다. 거듭되는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은 아마추어의 투자법과 고수의 투자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손쉬운 성공 공식이나 비법을 찾았다. 5분이면 요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성공 패키지를 찾았다. 따라해 보았다. 박살났다. 그것도 여러 번 박살났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고수는 나와 달리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워렌 버핏은 100개의 주식 종목 중에서 10종목을 뽑으라면 처음부터 제일 우수한 종목을 뽑아내려 하지 않고 가장 나쁜 종목을 먼저 제외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궁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 성공법보다는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충고한다. 왜 실패하지 않는 법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야 할까? 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의 포인트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간편한 성공 패키지를 멀리하고 대신에 실수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워렌 버핏의 투자 규칙을 보자. 1조는 원금을 손해보지 마라. 2조는 1조를 잊지 마라이다. 바둑에도 내가 먼저 살고 난 후에 적을 죽여라 라는 격언이 있다. 재테크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하지 않는 법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당신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실패와 실수를 피하는 법을 먼저 배워라. 정말로 투자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남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워라. 그리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반전시켜라. 이것이 성공 투자의 비법이다. 나는 이것을 깨닫는데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 여러분은 수업료 내지 않고 이 비법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테크를 망치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 때문이다. 재테크 책과 관련해서 나는 국내에서 나온 책은 거의 다 읽었고 국내에 없는 원서까지 구해서 읽었다. 재테크 지식으로만 따지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전은 달랐다. 재테크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었다. 실전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 능력이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뻔히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는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행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재테크를 망친다. 예를 들자면 투자자들은 머리로는 쌀 때 사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서 팔고 살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천장에서 산다. 당장의 배고픔과 불편을 참지 못해서 내일의 달걀을 얻기보다는
오늘의 암탉을 잡아먹고 만다. 누군가 재테크 성공 공식을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재테크의 성공은 지식 플러스 실행이라고.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테크 지식과 이를 실천에 옮기는 행동 둘 다 중요하다. 다음은 땅도 주식도 독점적 대상에 투자하라. 그럼 부자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독점적 주의를 차지하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다. US 스틸의 카네기는 철강 산업을, 스탠더드 오일의 록펠러는 석유 시장을, JP 모건은 금융 시장을 독점해서 부자가 되었다. 왜 독점이 부자로 가는 길인가? 자본주의 시장은 서로 경쟁합니다. 부동산의 종목별 투자 수익률 순위도 공급을 제한하는 독점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순서로 치자면 땅,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순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내 집, 아파트 마련을 먼저 하라고 권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순입니다. 그럼 주식은 어떤 것을 사야 돈을 버는가? 일단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포춘지 발표 세계 500대 기업도 15년이 지나면 그중 30%가 망합니다. 시장 독점, 기술력 독점을 가져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에 투자해라. 다음은 적을 먼저 알고 이길 수 있는 투자만 하라.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에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백전백패라고 했다. 주식시장에서 적은 누구인가? 대주주, 애널리스트, 신문 등의 언론, 작전 세력, 내부자가 바로 나의 적이다. 적이 강할 때는 싸우지 않는 게 최고다. 주식 투자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주식을 단기에 사고 파는 단타 매매 대신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장기 투자가 싸우지 않는 방법이다. 나는 독점이나 과점적 주의를 가진 기업 중 신뢰하고 믿을만 하다면 그와 동업자가 되는 장기 투자 방식을 택했다. 주식시장에서 나는 단기 매매로 싸웠을 때보다 싸우지 않는 장기 투자로 더 많은 돈을 벌었다. 현명한 거북이라면 애초에 육상시합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현명한 거북이라면 수영시합을 하자고 제안했어야 옳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한다. 적들이 나보다 강하면 싸우지 말고 나에게 승산이 있을 때 싸워야 한다. 이것이 승리 비결이다. 다음, 부자가 되려면 내 안의 부자를 깨워야 한다. 지난 세월 수업료를 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가장 강한 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다.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내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과시하려는 본능을 억제했다. 세탁기, TV 부속품을 구하기 힘들 때까지 오래 썼고 해체 직전의 가구도 테이프를 붙여서 몇 번이나 더 이사했다. 옷과 가방, 신발은 유명 브랜드는 사절하고 낡아서 버릴 때까지 썼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에 편한 것을 찾는 쾌락 본능을 억제했다. 편하고 좋은 새 아파트를 놔두고 일부러 좁고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안주하고 싶은 본능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결혼 15년 동안에 10번 이상 이사했다. 나는 무엇보다 손실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초반에 많은 실패와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포감을 어느 정도 이겨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내 아내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내가 투자 실패로 자책하면 괜찮아, 우리가 언제는 돈 있었어? 원래 빈털털이었는데 또 벌면 되지 라고 위로해 주었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다. 밖에서 구하려 하지 마라.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맞다. 내가 깨달은 부자 되는 비결은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부자가 되려면 내 안의 부자를 깨워야 한다. 오늘은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을 담은 부의 본능 제1장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슈퍼리치가 되려면 부의 본능을 깨워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